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솔찬님의 요청에 따라서 기, 는 것, 이 세 가지의 표현을 구별해 드리려고 합니다. 둘씩 짝지어서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솔찬님께서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구별해 달라고 요청해 주셨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부터 끝까지 들어주시고 완벽하게 이해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 표현의 공통점, 동사에 붙여 쓰고요. 그리고 동사를 명사처럼 쓰이도록 만드는 표현이다. 이것이 이 세 표현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배우다라는 동사를 한국어 배우기, 한국어를 배우는 것, 한국어를 배움, 이렇게 배우다라는 동사를 명사처럼 쓰도록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말들이죠. 또 빵 먹기, 빵을 먹는 것, 빵을 먹음, 이렇게 먹다라는 동사를 명사처럼 변형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기는 어떤 느낌 또는 내가 바라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 그럴 때 주로 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상태, 내가 다이어트 하고 싶은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주로 하기라는 말을 쓰고요. 하다에 붙여서. 는 것은 동작, 사실, 사물을 설명할 때, 그래서 어떤 동작이나 사물 자체를, 사실 자체를 설명할 때는 는 것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임은 머리에 이는 것, 이렇게 이다,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는 걸 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는 이다라는 동사인데요. 그것을 명사처럼 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머리에 올려놓은 짐을 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짐이라는 말로 통용해서 쓰는데 사실은 짐은 등에 지는 게 짐이에요. 그래서 임은 머리에 이는 것, 동작이죠. 또 짐은 등에 지는 것, 동작을 표현할 때는 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 음은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일어난 사실, 그래서 이미 완료된 상황, 이미 알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범인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가 범인임을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미 그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일어난 사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음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그 차이점을 보려면 기하고 는 것은 느낌, 바라는 상태 또는 동작, 사물 이런 것들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할 때 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글을 배우기는 쉽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쉽다. 이렇게 배우기, 배우는 것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바라는 상태가 아니라 바라는 상태일 뿐 이미 일어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은 이미 일어난 상황,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면 쉽다. 이런 표현이 어색해지는 거죠. 여정이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 여정이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어떤 동작, 사실 또는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의 기와 는 것을 사용하는데 여정이는 노래 부름을 좋아했다. 이렇게 이미 일어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색해지는 거예요. 즉 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이미 일어난 사실에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회원들에게 안건이 통과되었음, 이미 일어난 과거 완료된 상황,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기나 는 것을 쓰게 되면 어색해집니다. 회원들에게 안건이 통과되었기를 알렸다? 이상하죠. 회원들에게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알렸다? 되었는 것을 알렸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이미 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어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된 상황에는 기나 는 것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다이어트 하기 이렇게 하면 앞으로의 계획이지만 다이어트 했음 이렇게 되면 이미 다이어트 끝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과 기 앞으로 일어날 일이냐 완료된 상황이냐 이런 차이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환경보호의 중요함을 주장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기나 는 것을 쓰게 되면 어색해집니다. 그는 환경보호의 중요하기를 주장했다. 이거 어색하죠?
또 그는 환경보호에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것도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상황,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럴 때는 음을 써야 한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문법적으로는 기나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이다 아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지만 는 것은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지런하기로는 그녀가 최고다. 그녀는 매우 부지런함 이렇게 되지만 부지런하는 것으로는 그녀가 최고다. 어색한 거죠. 어색해지고 또 이다 경우에 그가 성실한 학생이기를 바란다. 그는 성실한 학생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기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는 것 같은 경우는 학생이는 것은 분명하다. 어색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가 범인이 아니기를 바랐어. 그가 범인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아니다의 기나 모두 쓸 수 있지만 는 것의 경우는 어색해져요. 그가 범인이 아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어색해진다는 거죠. 또 과거 시제 벌써 완성했기가 십상이다. 이미 완성했음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쓸 수 있는 것이 기나 이라면 는 것은 그런 경우에 어색해져요. 벌써 완성했는 것이 십상이야.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기와 는 것을 이렇게 묶어서 음과 구별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기와 음이 이런 다양한 쓰임으로 쓰일 수 있고 는 것은 동사와만 주로 쓰인다. 요것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같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묶다 보니까 위에 지금 상단에 표지가 조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거 유념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자, 이제 저하고 함께 답을 맞춰보실까요? 나는 걸음은 좋아하지만 걷는 것은 좋아하지만 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행위, 바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니까 뛰는 것, 걷는 것 이렇게 표현해야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걷는 것은 좋아하지만 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 앞으로 내가 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말들이니까 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결백하기를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결백함이죠. 왜? 결백하다는 정해진 사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주장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미음으로만 표현을 하는 거죠.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가 범인이기가 분명하다. 그가 범인임이 분명하다. 범인이라는 사실,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범인임이 분명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을 구별할 때 이미 일어난 사실이냐 아니면 바라는 것이나 또는 어떤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세 표현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셋을 정리해 보면요. 기와 는 것 모두 동사에 모두 쓸 수 있고요. 전부 동사를 명사구실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는 어떤 바라는 상태 또는 느낌을 표현하는 거라면 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일어난 사실, 이미 완료된 것들. 그러나 는 것은 주로 동작, 사실, 사물을 설명할 때 쓴다. 그래서 기와 같은 경우는 동사 외에도 형용사 이다 아니다 뒤에 쓸 수 있지만 는 것은 그런 경우에 쓸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세 개의 표현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사 이외의 것에 쓸 수 있는 것은 기와 또 기와 음을 구별하는 것은 완료된 것이냐 앞으로 할 것이냐 이것의 차이로 기억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까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할 계획을 할 때는 다이어트 하기처럼 미래의 일은 기로 또는 다이어트 했음 또는 숙제 했음 이렇게 완료된 상황은 음을 주로 쓴다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조금 덧붙여 봅니다. 자, 제 설명이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제가 다음번에 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